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코로나 안전수칙을 기반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캘리그라피 배우기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캘리그라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 45분, 50분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한데요. 1, 2,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 지금부터 기초 과정을 캘리그라피를 하려면 기초를 잘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캘리그라피의 첫째 기초 익히기와 그리고 속성으로 꿀팁 배우기, 그리고 캘리의 장점과 활용법, 거기다가 다양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캘리그라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길진 않지만 한 5년 가까운 시간을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연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소개를 드리자면 부모교육 강의를 주로 하고 있죠. 부모교육 강사이기도 한데 저는 캘리그라피를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취미로 배우다가 이것을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 접목해서 활용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 연구실도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캘리그라피를 또 제가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함께 특별한 대단한 것을 교육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캘리그라피가 뭘까요? 캘리그라피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캘리그라피도 어원이 있습니다.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켈로스와 그래피의 합성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쁜 글자나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캘리그라피도 우리 정통 서예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있는데요. 서예, 서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서예, 또 좁은 의미로 보면 서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캘리그라피가 뭔데? 캘리그라피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캘리그라피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감정을 소통하는 감성 글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글씨가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성을 소통하는 데는 이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고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마음글씨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캘리그라피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캘리그라피에는 또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서예처럼 붓, 먹, 거기다가 화선지 이렇게 준비할 도구들이 기본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런 정통적인 것보다는 정통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붓글씨를 좀 써봤다.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거기에 대해 글씨를 좀 잘 써. 그러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글씨 못 써. 나는 악필이야. 난 너무 글씨를 못 써. 이런 분들도 교정이 됩니다. 캘리를 배우게 되면요. 그런데 이 캘리그라피를 쓰는 데는 도구가 다양하죠. 아주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펜으로 보면 붓과 펜의 기능을 합친 쿠레타케 붓펜이라고 하는 이런 붓이죠. 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런 붓 하나면 아무 종이에나 캘리를 연습하고 써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붓펜도 붓펜이지만 나무 젓가락 거기다가 면봉, 이쑤시개
칫솔 등으로도 캘리를 쓸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맞습니다. 가는 글씨를 낼 때는 이 수시기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먹물을 찍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쿠레타키 붓펜. 네, 이렇게 그 명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작은 붓펜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랑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초는 이 붓펜 22호를 사용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는요, 정말 필요한 게 선 연습입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선이 연습이 되어야지만 다양한 선 연습을 통해서 글씨를 쓸 때도 필압 조절이 되고요. 빠르기, 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갖출 것들이 많은데 선 연습을 통하는 어떤 기본기 연습,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것과 또 감정을 전달하는 감성 글씨이다 보니까 자신이 평소에 자주 쓰던 문구라든가 긍정어라든가 내가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돼 라든가 내가 평소에 좋아해 라고 하는 그런 문구나 단어들이 있으면 캘리그라피를 이용하면 훨씬 좋은 효과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캘리그라피를 하루도 안 빼고 쓰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남의 걸 따라서 씁니다. 임서라고 하죠. 남의 것을 따라서 써보면서 또 벤치마킹도 하면서 내 거에 접목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또 나만의 글씨체를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초 선 연습을 익히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캘리는 사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을 거쳐서 그 과정이 지나야 어느 정도 연습이 된 후에 글씨를 우리가 쓰는데 제일 중요한 기초선이 기반이 되어서 글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장에 이렇게 담아와 봤습니다. 세로선으로 그어진 것도 있죠.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세로로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세로선이 있고 가로선이 있고 사선도 있죠.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이응도 앞에 부분을 넓게 하거나 또 뒷부분을 넓게 하거나 이건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되어서 작가의 마음이죠. 그래서 타원형으로도 쓸 수 있고 아주 가늘게 붓끝을 세우면 가는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늘게 동그라미 이응도 많이 연습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뭉쳐지지 않도록 하려면 붓끝을 세워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달팽이 모양으로도 그려보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혹시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으면 사진 하나 찍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링도 해보시고요. 또 끊어서도 해보시고 연결도 해보시고 하면서 좀 빠르게도 해보시고 천천히 느리게도 해보시고 하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기초선 안에 사실은 우리가 스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별도 있죠. 별을 그리는데도 붓끝을 세워서 그리면 뭉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하트 모양도 한 번에 그릴 수가 있는가 하면 나누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연습해서 되진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손에 익숙해지면서 캘리가 사실은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이 있지만 그 글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내 감성을 넣어서 글씨에 표현하다 보면 그 기본적인 글꼴에 맞춰서도 쓸 수 있고 나만의 글씨체를 내가 갖게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사실 캘리그라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핫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활용도도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은 간판도 캘리그라피 문구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캘리그라피가 유난히 더 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 제목이라든가 또 북타이틀은 물론이고요. 드라마 제목도 요즘에는 캘리그라피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신다면 간단한 어떤 기초적인 것을 익혀서
배웠던 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예쁜 캘리그라피를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 또 배웠던 분이신데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고 저에게 카톡도 하십니다. 글씨 쓴 걸 가지고. 그러면 함께 피드백도 하면서 보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말하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글씨를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시죠? 글씨를 배울 때 보면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우리가 자음을 배웠죠. 그리고 아야, 어여 하면서 우리가 모음을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제 글자, 한 글자를 형성하고 두 글자를 형성하고 하면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이렇게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고딕처럼 한 가지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기억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써놓았죠. 이렇게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붓게 쓰기도 하고 떨어뜨려서 쓰기도 하고 자기 개성에 맞게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옷도 사람인 모양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각가지 붓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켈리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응도 마찬가지지요. 이응도 보따리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제일 끝에 보면 가운데를 예쁜이라는 글자라든가 아니면 그 이미지에 맞는 글씨를 쓸 때처럼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예쁘게 또 세워서 쓰면 이응도 조그맣게 가운데가 뭉쳐지지 않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연습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예쁜 글씨를 쓸 때 그 글씨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 단어의 감성에 맞게 글씨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뒤로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데는요, 7가지 요소를 알면 좋습니다. 첫째, 길이인데요. 자, 첫 번째 니을을 보면 앞 길이가 길죠. 그리고 뒤에 니을은 뒷길이가 깁니다. 거기에 공간은 위에 부분이 좀 넓죠. 그리고 그 뒤에 글자는 뒤에 부분이 넓습니다. 거기에 굵기를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굵기가 굵었어요. 그리고 뒤에 굵기가 굵습니다. 속도도 있죠.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필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속도, 곡선 이런 형태로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 모양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의 곡선처럼 글씨를 쓸 수 있겠죠. 거기다가 니을도 크게 쓰는 크기도 큰 니을이 있는가 하면 작은 니을이 있죠. 각도도 어느 각도를 열어서 글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이 또 다르겠죠. 전달도. 그래서 이 7가지 정도의 요소를 기억한다면 글씨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옆에 있는 그 브러찌 같은 그림이 있죠. 이것은 맞아요. 브러찌입니다. 제가 글씨를 브러찌로 써서 다양한 곳에 가는 곳마다 선물을 했더니 정말 좋아했고요. 어떤 병원은 이 브러찌로 직원들을 간호사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명찰을 만들어 줘본 적도 있고요. 또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가서 담당자분을 만날 때는 이렇게 브러찌를 예쁜 어떤 긍정 문구를 넣어서 여기에 제 명함을 넣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쓴 글씨를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데 활용한다면 정말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죠. 7가지 요소가 필요한가 하면 감정선이 필요한데요. 글씨에도 감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감정선 알기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다면 첫째는 우리 마음에 감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글씨의 감정을 한 3가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기쁨선, 두 번째는 슬픔선,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선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기쁨선은요 어떤가요? 모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하죠. 전체적으로 봐도 뭔가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선이라고 있고요. 제가 배울 때 저에게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쁨선이니까 웃음을 생각을 할 때 어떠세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웃어야 되니까 활짝 글씨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긍정적인 문구는 좀 올라가거나 삐뚤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정말 웃음을 나타낼 때 정말 웃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웃음을 저기 지금 우자를 밑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씨의 감정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문구를 자주 써보는 거, 이거 마음 힐링도 충분히 되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슬픔선이 나왔죠. 슬픔 하면 시온 밑에 으자를 쓸 때 우리가 아까 우처럼 웃음처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슬픔선은 뭔가 가라앉은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그리고 선을 볼 때도 뭔가 뚝뚝 눈물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의 글씨, 이 글씨 안에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한 캘리그라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있어요. 분노선. 분노, 화가 나고 뭐가 나고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왠지 찔리며 피가 나고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이런 분노선 같은 걸 할 때는 붓을 좀 세게 움직이거나 칫솔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도구 중에 칫솔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칫솔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넓고 좀 세게 표현할 때는 칫솔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노선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날마다 행복해. 날마다 행복해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써줬어요. 저도 캘리그라피를 배워서 배우는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엽서를 사서 캘리그라피 써주다 보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다양한 분들에게 한 4,000장 이상의 캘리그라피를 봉사로 써줬습니다. 어떻게 4,000장인 줄 아냐고요? 엽서를 산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제가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미용실, 제가 가는 마사지샵, 제가 가는 어떤 사진관, 제가 가는 곳은 제 글자가 액자화되어서 없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또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연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림을 글씨에 그림을 좀 집어넣으면 훨씬 멋있는 캘리그라피가 되겠죠. 이렇게 선물 같은 당신, 선물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물 같은 당신이라는 문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강의를 할 때 청소년들에게 선물 같은 문구를, 선물 같은 당신이라는 문구를 써서 나 사랑하기, 또 자존감이 높아지는 어떤 단어나 이런 문구들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많이 좋아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재료를 사주면서 캘리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도 기억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문구는 누가 들어도 또 어떤 사람이 보아도 듣기 좋고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가 또 고향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 분위기상 혹시 찾아볼 사람이 있다면 봉투를 전달할 때도 봉투도 내가 직접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 해준다면 기쁨이 몇 배가 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글꼴도 여러 글꼴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2가지 정도 글꼴을 가져와 봤어요. 귀여운 글꼴인데요. 어떠세요? 귀엽지 않나요? 글씨가? 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자음을 제가 표기해 놨는데 왠지 글씨가 그냥 고딕 형태가 아니라 귀엽게 이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죠. 귀여운 글꼴을 쓸 때 이 오른쪽에 자음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야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행복해라 이 문구를 제가 써 보았는데요. 글씨를 보면 이응이 어떤가요? 동그라미가 크죠. 그리고 글씨들이 어때요? 오밀조밀 붙어 있어요. 뒤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캘리그라피는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글자를 좀 크게 쓰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에 자간이라고 하죠. 글씨랑 글씨 사이를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글씨를 좁히고 내가 원하는 문구, 강조하고 싶은 문구를 굵고 크게 쓴다. 그리고 은는 이가처럼
조사는 조금 작게 써준다. 뒤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반듯한 글꼴이죠.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간단한 글꼴을 이용해서 이런 글씨를 써서 선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받는 사람도 기쁨이 느껴질 거고 주는 기쁨도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님들 고객님들에게 우리 가게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또 특히 단골 고객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뭔가 전하고 싶은데 비싼 돈을 들여서 하기는 부담되고 받아도 부담이죠. 주기도 부담되고 하지만 작은 문구 하나로 정말 좋은 우리 집에 단골 손님이 되게 하고 더 그곳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간단한 엽서가 100장에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 엽서에 붓펜 하나만 있다면 예쁘게 글을 써서 좋은 문구로, 긍정의 문구로 전달을 한다면 아마 그 가게는 매일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나의 정말 작은 정성으로 고객들과도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캘리그라피, 오늘 속성으로 꿀팁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감사,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좋은 단어죠. 저는 단어 중에 정말 감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지도 쓰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감사하다 생각을 하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할 일을 더 찾게 되고 하니까 감사가 확실해지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쓸 수가 있죠. 약간 자음 모음끼리도 서로 떨어지게 글자를 좀 떨어지게 썼죠. 띄엄띄엄 이렇게도 써보고 기억 모양도 내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써보고요. 행복이라는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읗 모양이 각자 조금씩 다르죠. 지금 보면 사랑의 히읗, 시옷도 많이 다릅니다. 랑 할 때 이응을 하트로 쓰기도 했죠. 이렇게 조금 있으면 우리 한가위죠. 추석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글자로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씨가 썩 예쁘게 써지진 않았어요. 사실은 급하게 막 써서 넣다 보니까 한 글자, 꿈, 콩, 해, 꽃, 말, 달, 별, 글, 뭐든지 많이 있겠죠. 한 글자를 먼저 써보는 겁니다. 글씨를. 보시면 특징이 어떤가요? 굵게 쓴 게 있고 가늘게 쓴 게 있어요. 이거 필압을 조절하면서 쓰는 건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글씨의 굵기라든가 빠르기 이런 거를 필압으로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글씨를 어떻게 쓸지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필압 조절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글자가 있어요. 두 글자 희망. 너무 좋은 단어죠. 또 결혼. 여기에도 사랑도 있고 마음도 있네요.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이렇게 가을 관련된 시를 써본다든가 저는 제가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켈리라든가 성경 켈리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켈리는 희망입니다. 사실은 켈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의 기초를 조금 익혀둔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세 글자. 세 글자로 보면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사랑해. 우리가 잘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은 하루에 몇 번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노력해, 빙그레 여러 가지 세 글자가 또 많죠. 여기에서 넣은 거 외에도 세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써보고 또 네 글자, 5글자 아니면 긴 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기본적인 글자 연습을 통해서 써본다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반복해서 넣어봤습니다. 또 똑같은 문구지만 좀 다르게 쓰여 있기도 하죠. 네. 속성으로 꿀팁 배우기 지금 시간이죠. 사랑합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처음에 캘리그라피를 잘 쓰고 못 쓰고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뭐야? 캘리가 뭐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캘리그라피를 조금 배워본 적 있어. 하지만 그냥 캘리그라피지 캘리그라피를 활용하는 법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를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쓴 캘리그라피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를 그냥 붓펜으로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머켈리라고 합니다. 캘리그라피도 종류가 많은데요. 머켈리도 있고요. 수채화 캘리도 있고요. 또 영문 캘리도 있죠. 저는 요즘에 영문 캘리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캘리그라피에 수채화가 플러스 되니까 가미가 되니까 훨씬 멋있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장미를 그려봤잖아요. 글씨로만 했던 캘리그라피가 수채화를 만났더니 훨씬 고급져졌어요. 그렇죠? 거기에 도장을 하나 찍고요. 거기에 스탬프를 하나 찍었더니 정말 작품이 되었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캘리그라피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이렇게 수채화 캘리.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또 그렸죠. 정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문구도 함께 만들면서 캘리그라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회기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혹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좀 어려우셨나요? 제가 가져온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캘리그라피를 써서, 자, 이거 보이실까요? 이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봉투죠. 일반적인 봉투인데 그냥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에 가셔서 이런 봉투를 사시면 이 봉투 500원 정도? 비싸도 1,000원 정도 봉투 값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제가 또 이렇게 붙인 거죠. 글씨 써서 이렇게 봉투를 500원짜리죠. 이 하트나 동그라미 모양의 또 이렇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걸 같이 사면 이건 20장에 한 1,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래도 금액이 얼마 안 되죠. 500원, 600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캘리그라피를 또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했던 이 액자도 아주 비싸지 않아요. 저렴해요. 중요한 건 제 정성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캘리그라피를요. 이렇게 넣어서 선물을 준다면 이 선물이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죠. 가치가 여겨지겠습니까? 네, 어떻게든지 받는 사람은 몇 배로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몰라서 못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도착해서 지금 써봤는데요. 이것은 봉투입니다. 일반 봉투예요. 일반 아무것도 없는 무지 봉투인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혹은 행복하세요 라든가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이 봉투 안에 또 돈을 넣으실 거잖아요. 네, 돈도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라든가 또 상품권을 넣는다든가 그럴 때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들도 많지만 이렇게 나만의 정성 어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이런 봉투들을 가지고 선물을 한다면 받는 기쁨이 몇 배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추석이어서 우리가 부모님들 찾아뵐 때도 그냥 하얀 봉투가 아닌 이렇게 내가 그려서 써서 그리듯이 예쁘게 꾸민 봉투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한다면 그 안에 물질은 많이 넣지 않아도 훨씬 마음이 잘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기초 연습을 할 때 이 엽서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서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붓펜이 있었죠. 붓펜. 이게 붓하고 펜 기능을 합친 붓펜. 붓펜과 이건 엽서예요. 이 엽서는
제가 이용하는 것은 또 종류가 많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용하는 것은 이게 4, 6 사이즈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큰 거는 5, 7 사이즈 정도 그 정도의 엽서인데 100장에 한 10,000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0장을 구입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틴토레토라고 하는 엽서입니다. 350g 정도의 두께감이 있어서 글씨를 잘 쓰지 않아도 예쁘게 잘 써지는 그런 종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종이를 사서 붓펜으로 글씨를 써서 선물을 한다면 또 여기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액자를 넣어서 선물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액자가 아닌 또 봉투도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따로 팔기도 합니다. 그것도 저렴합니다. 그 비닐봉투도 100장에 한 3,5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간단한 재료를 준비를 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선물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문해. 글씨는 쉽게. 맞아요. 지금 실시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펜은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펜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쿠레타케 붓펜이라고 있어요. 쿠레타케 붓펜 22호 정도 써야 되나요? 네. 쿠레타케 붓펜 22호를 사셔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아주 많네요. 그리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 하고 다양한 재료가 있지만 이 재료로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그랬죠. 3가지만 제가 처음에 7가지 요소가 있었죠. 캘리그라피의 요소 7가지가 있어서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첫째 뭐였죠? 크기, 거기다 속도, 그리고 길이. 앞에를 길게 할 건지 뒤에를 길게 할 건지 길이, 곡선. 또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죠. 7가지 제가 다시 한번 이따 2차기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연습을 할 때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글을 크게 쓴다. 그리고 자간을 좁혀 쓴다. 은는 이가처럼 조사는 작게 꽂아서 쓰듯이 그렇게 덩어리감 있게 글씨를 덩어리감 있게 물론 내가 어떤 구도로 쓸지 나는 세모 구도로 쓸 거야 아니면 네모 구도로 쓸 거야 아니면 2줄로 쓸 거야 한 줄로 쓸 거야 역삼각형으로 쓸 거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름모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조금 크게 굵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굵고 크게 쓰신 다음에 글씨를 전체적으로 좁혀서 자간을 글씨와 글씨 사이를 좁혀서 쓰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널어놓듯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예쁘죠. 그래서 글씨를 좁혀서 쓴다 생각하고 테트리스 아시죠? 테트리스 게임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꽂아서 쓰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정자로 쓰지 않고 꽂아서 예쁘게 휘어져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붓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면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펜에 대한 궁금함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가장 많은 질문이 펜이었어요. 어떤 펜을 이용하나요? 이거였는데 물론 제가 쓰는 붓은 좀 요즘에 저는 좀 큰 붓을 이용해서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동그라미라든가 하트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모양의 그림을 먼저 연필로 살짝 스케치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시를 적는 그리고 시의 제목을 밖에다 쓰는 저는 이런 작업을 요즘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주 기초적인 훈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먹캘리가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수채화 캘리로 글씨의 그림을 색깔을 입혀서
충분히 테라피적인 요소로, 저는 사실은 캘리그라피를 캘리 테라피로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캘리 테라피를 특화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테라피가 되더라고요.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 캘리그라피가.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그림을 그래 색깔을 칠해주는데도 단순히 그냥 칠해주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통해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색깔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색깔을 내가 갖고 태어난 그 색깔, 원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을 그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쁜 커피잔을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커피잔 노란색이 좋아요. 그래서 노란 색깔을 칠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어린 왕자 기억나시죠? 어린 왕자. 보아뱀을 그려줘. 이러니까 이건 아니야. 몇 번 퇴짜를 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저는 그냥 색을 칠해줬는데 이분은 그게 와닿지 않아. 근데 저는 그 색깔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분은 그 색깔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가 색깔, 이 수채화를 만나면 훨씬 더 고급져지고요. 제가 지금 배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모양을 형성해서 그 모양 안에 시나 어떤 성경 문구나 이런 글씨를, 많은 글자를 몰아넣고 밖에다가 제목을 써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캘리도 아주 고급지고 멋지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7가지 요소, 네, 캘리그라피의 7가지 요소. 이거 사실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저도 얼른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늘 사용하면서. 이렇게 캘리그라피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니을을 쓰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니을이 관건이에요. 니을을 잘 쓰면 다른 글자도 좀 잘 쓰게 돼요. 그래서 니을로 캘리그라피 요소를 이렇게 적어 봤는데, 이렇게 길이를 그냥 글씨를 잘 쓰지 않아도 똑같은 정자로 쓰기 전에 그냥 앞부분을 길게 쓰거나 뒷부분을 길게만 써도 멋있습니다. 글씨가 신기하게도 살아있다니까요. 감정이 감성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그게 충분히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도 위에 부분을 넓게, 아래 부분을 넓게, 혹은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굵기. 아까 쿠레타케 붓펜으로 좀 누르는 힘을 가지고 굵게 쓸 수가 있고, 또 압력을, 필압을 조절해서 좀 들면서 쓰면 가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글씨의 필압을 조절하는 능력, 속도죠, 속도. 넣었다 뺐다 눌렀다 들었다 하면서 이런 굵기를 조절하면서 쓸 수가 있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도 그렇습니다. 예쁘게 크게 쓰다가 끝을 이렇게 가늘게 펴보기도 하고요. 어떤 글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좁혀 쓴다, 자간을. 크게 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것만 조정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쓰면 정말 예쁘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똑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문구는 크게 쓰고 싶고 어떤 건 조그맣게 쓰고 싶잖아요. 저는 특징이 끝에 다를 쓸 때는 좀 길게 늘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분, 종교가 확실한, 예를 들면 기독교인 분에게 제가 성경 문구를 써준다 그러면 뭐뭐 했으니 다 할 때 끝에 다를 십자가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또 거기에다 각도도 마찬가지죠. 니을이 귀엽죠. 앞에를 이렇게 열어서 한다든가 밑에를 열어서 한다든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에서 볼 때 방향이, 속도에서 볼 때 끝부분, 끝나는 부분에 이 뒷부분 니을을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뒤에 글자를 만약에 러시아를 쓴다라든가 라디오를 쓸 때 이런 니을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니을을 써놓고 쓰면 뒤에 나오는 글자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 쓸 때는 길이라든가 끝에 쓸 때 끝을 이렇게 길게 써주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라든가 좀 끝날 쯤 아니면 중간쯤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캘리그라피의 7가지 요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3가지 또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요소 중에 또 중봉이라고 있습니다. 중봉, 편안하게 이 면을 중봉이라는 게 있고요. 또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속도죠. 속도도 아까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다음에 정말 더 이렇게, 지금 오늘은 정말 속성으로 꿀팁만 익혀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 표현하지 못해도 사실은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워요? 그냥 바로 글씨 쓰고 싶은데 왜 맨날 선긋기만 하라 그래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초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잘 써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기초만 가르쳐주고 1년 동안 아야어여 기역미음만 배우고 계신 분들도 사실 계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를 잘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우리는 빨리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잖아요. 빨리 단어를 쓰고 싶고 빨리 해서 문장을 써서 선물해 주고 싶고 내가 빨리 그것을 써서 액자로 끼워서 우리 집에 놓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는 없죠. 그래서 저는 활용, 꿀팁, 그래서 속성으로 꿀팁을 익혀주고 활용하는 법을 주로 가르쳐주는 식으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강의를 할 때는 물론이고 부모교육을 할 때 부모교육 강사잖아요. 부모교육을 하면서도 부모의 특징적인 부모님들의 강의를 하면서 요즘 부모님들이 어렵잖아요. 자녀 키우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양육이.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 스트레스 힐링, 그러니까 양육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 캘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힐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방대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죠. 소방대원님들에게도 소방대원님들이 의외로 소방 트라우마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소방대원님들 힐링 캠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감사의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선물해서 정말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떤 잡지에도 좋은 문구를 써서 선물로 많이 보내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세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죽을 힘을 다해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많은 고비를 넘겨서.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마음의 위로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하고도 캘리로 나누는 것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캘리그라피는 어디든지 누구랑 함께 해도 네, 좋은 정말 글씨뿐 아니라 글씨지만 그림이고 마음이고 네, 감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소통의 도구로는 이만한 도구가 있는가 싶을 만큼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속성으로 꿀팁을 익힌 것들을 기억했다가 캘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2부에 제가 지금까지 빠르게 말이 너무 빨랐나요? 지금까지 캘리그라피의 꿀팁 배우기, 처음에 캘리그라피의 기초 배우기와 속성으로 꿀팁 익히기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 자, 여기까지 1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쉰 다음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